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2024년 여름, 너무 덥습니다. 저는 잠시 여름휴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휴가를 보내셨나요? 이번 휴가 동안에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더위 먹었습니다. 주로 실내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논리책을 집필하면서 이번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유튜브 논리 시리즈 영상을 기초로 집필한 생각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대략 이런 표지 디자인이 후보인데요. 이것으로 정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9월에는 출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꼭 출간되겠죠. 450쪽 분량의 다소 두꺼운,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풍부한 그런 논리책이 될 것 같습니다. 집필은 끝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남았거든요. 교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출판 지원 사업에 응모도 해봤어요. 근데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원은 아무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 응원, 도움입니다. 만약에 이 논리 시리즈 영상을 책으로 출판하라 라고 여러 구독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권유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책이 나오면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논리 시리즈 영상에 관해서는 당초 계획이 16강에서 19강까지 논리 응용편을 자세히 이야기하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집필 과정을 통해서 제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17강 끈과 가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다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서는 좀 나눠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15강 3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했던 내용은 16강으로 바꾸고 좋은 토론과 나쁜 토론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16강 1부, 2부, 3부 이렇게 짧게 나눠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올렸던 1강에서 15강까지의 내용, 그것들은 책에서도 그대로 그 골격이 유지됩니다. 물론 내용은 더 건실하게 보강한 것 같아요. 오늘은 16강 1부 행복의 문제를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의 문제. 똑똑한 사람들의 조언이 이상하게도 듣기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어쩐지 설득력이 없다라는 기분이 들지요. 생각의 집합으로 사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생각의 집합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집합 A는 집합 B에 속해 있습니다. 즉,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지난 15강 생각의 집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분 집합의 논리 관계로 사례를 풀어봅니다. 집합 A는 경제적 행복에 관한 것이고요. 집합 B는 행복 일반에 관한 집합입니다. 손오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오공은 집합 A에 관해서, 즉 경제적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CEO가 손오공입니다. 그리고 사오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오정은 집합 B에 관한 행복 일반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손오공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중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집합 A는 더 많은 이익, 소득, 재산, 소비, 투자, 직장, 여가, 성공 등의 개념을 원소로 갖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경제적 행복에 관해 대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직장을 얻는 방법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이런 관심사 속에서 사람들은 성공하는 방법이나 지혜를 말하고 경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크게 성공한 CEO 손오공이 자신의 성공담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제적 관심이 손오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이들에 대한 논리적 규정은 집합 A에 속해 있음입니다. 그런데 사오정 선생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행복을 강조하시면서 경제적 행복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면서 정신적 행복이라든지 관계의 행복이나 마음의 행복 같은 다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오정이 생각의 집합 A의 대화에 참여한다고 가정해보죠. 사오정의 머릿속에는 집합 B라는 더 큰 집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더 큰 집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 A는 사람들의 관심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집합 B의 한낱 작은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CEO 손오공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7가지 이야기, 돈의 비밀 같은 이야기를 손오공이 하는 것이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손오공의 강의 내용은 머릿속에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오정 선생님이 나타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어때요? 사오정의 주장이 여러분 귀에 잘 들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관심사가 집합 A에 있고 사오정의 이야기는 집합 B에 속해 있다면, 다시 말하면 개별론과 일반론이 충돌하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사오정의 이야기는 집합 A의 개별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비논리적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어째서 비논리적일까요?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사오정은 사람들을 한탄하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합 A보다 더 큰 생각의 집합 B에 속해 있음이 가정됩니다. 그러나 집합 A에 관심을 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합 B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오정의 말씀은 집합 B가 아니라 그저 집합 C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행복의 집합, 그런 집합으로요. 그러므로 사오정은 이 대화의 논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오정은 자신의 생각이 더 큰 집합, 더 넓은 영역에서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로울 거라고 보지만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작은 집합 C라고 여기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집합 C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타나는 순간 대체로 암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오정의 목소리는 집합 A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교집합이 없는 논점 밖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예에서 더 큰 집합의 크기를 강조하려는 사오정 선생의 논리력은 경제적 행복이라는 더 작은 크기의 부분 집합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오정의 주장으로는 좋은 토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오정이 토론의 당사자로 정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려면 자신의 머리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합 A에서 벗어나 집합 B로 향하거나 정신적 행복의 집합인 집합 C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 논리적 상황이 전제돼야만 비로소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런 논리 문제는 일반론과 개별론이 충돌할 때 항상 나타납니다. 개별론이 부분 집합에 관하고 일반론이 전체 집합에 관하며, 부분 집합은 전체 집합에 포함됨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론 입장을 택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일반론에 입각한 의견, 충고, 비판을 전체 집합이 아닌 그저 별개의 집합 C로 여긴다는 것. 그래서 올바르고 멋진 생각들이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비논리적인 모습으로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토론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